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자라는 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과 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과 자의 구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문자는 인류가 문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문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사회의 요소로 제기되는 것이 국가, 도시, 문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류의 삶은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문명을 이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의 유무를 기준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문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최초의 문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유역 그 슈메르의 설형 문자, 쐐기 문자, 또 고 옛 이집트의 상형 문자, 또 마야 문자, 그리고 동양의 한자 이런 것들이 최초에는 다 상형 문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츰 그 문자가 한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6가지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래서 육서법이라 합니다. 상형, 지사, 회의, 전주, 형성,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것을 육서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전주 가차는 한자를 활용하는 용법이고 그 한자를 만드는 방법은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서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자를 만드는 4대 방법은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형 문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 사회에 인류가 태양을 보고 또 달을 보고 그것을 형상화한 거죠. 산을 보고 산처럼 그리고 사람을 보고 사람처럼 그리고 뭐 동물, 소, 새, 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것들을 어떤 부호를 통해서 형상화시킨 것이 그게 문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이걸 상형 문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 그 눈에 보이는 그 형체만 그려가지고는 그 글자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사건들이 많다 이겁니다. 가령 위아래
이럴 때 이거는 형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이제 그 뿌리와 근본과 지말, 뿌리와 끝, 이런 것은 형체는 없다 이거야. 그럼 그것을 문자로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가령 지평선 위에 이 한일자가 지평선이라고 한다면 이 지평선 위에 위쪽으로 점을 하나를 찍어 가지고 이걸 위라고 하는 그것을 추상적인 개념을 문자로 표현한 게 위상자입니다. 그리고 지평선 아래쪽에 점을 하나 찍어서 이걸 아래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 아래하, 이거는 어떤 형체가 있는 사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형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문자로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지사자라 하는 겁니다. 앞에 가령 냇물은 이렇게 냇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흐르는 물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 내천자지요. 이렇게 냇물 세 개를 그린 게 내천자 아닙니까? 근데 그건 형체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리면 되지만 뭐 위, 아래, 뿌리, 끝, 이것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럼 가령 나무를 두고 말할 때 나무의 뿌리 부분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목에다가 아래쪽에 점을 하나 그어가지고 획을 하나 그어가지고 그것을 근본 그랬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무의 끝부분에 획을 하나 그어가지고 그것을 끝말 그랬다 이거죠. 그 근본과 끝, 위와 아래,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 지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사자는 그 상형자와 별개의 다른 글자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본래 있는 상형 문자 가지고 부족하니까 거기에 뭐 점이라든지 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해서 글자를 또 만든 게 지사자예요. 그래서 상형 문자나 지사자는 다 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글자죠. 그건 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상형자, 지사자만 가지고도 또 글자가 부족하니까 다시 글자를 만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느냐? 이제 두 독립적인 글자를 모아서 하나로 만든 것을 회의자라 그래요. 모을 회 뜻의. 그러니까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를 모아서 새로운 하나의 글자를 만든 것이 회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인자하고 나무목자는 각기 다른 글자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나무 그늘 밑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 이거야. 그 쉰다는,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를 글자로서 나타낼 때 사람인 나무목을 합쳐서 쉴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휴식한다고 할 때 쓰는 글자가 사람인 번에 나무목 아니야? 그러니까 나무 밑에 가서 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사람인자하고 나무목자를 합쳐서 휴식할 휴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휴자는 회의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각기 다른 두 글자를,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글자를 합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뜻을 모아서 한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회의자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사방이 딱 막힌 곳에 갇혀 있으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죄수가 이 사방이 딱 막힌 곳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둘 숫자는 이
사방이 딱 막힌 네모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게 가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이 막힌 네모는 감옥을 가리키는 것이고 안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니까 그게 죄수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회의자는 각기 다른 독립적인 두 글자를 모아서 만들 뿐만 아니라 세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해자가 있잖아요. 해석한다, 해독한다 할 때 그 자는 뿔각 옆에 칼도 하고 그 밑에 소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방이라고 할 때 그 해자, 풀해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해자의 원래 뜻은 뿔각 옆에 칼도 소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가지고 소의 몸통과 뿔을 해부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자는 각기 다른 두 글자를 모아서 한 글자가 되기도 하고 또 각기 다른 세 글자가 모여서 한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의자라 한 거죠. 그러니까 상형자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거기서 지사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지사자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각기 다른 글자들을 모아서 회의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또 문자가 부족하니까 여기서 형성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기 다른 두 자를, 아까 회의자는 각기 다른 두 글자를 뜻을 모아서 한 글자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형성자는 각기 다른 글자를 하나는 뜻을 취하고 하나는 음을 취해서 그 두 글자를 합해가지고 한 글자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송 그러면 나무 목변에 귀공을 하잖아요. 귀공자라고 할 때 공을 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공은 음을 나타내고 나무는 그 형상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뜻으로 말하면 소나무고 음으로 말하면 송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나무 목변에 귀공자의 공자를 쓰면 귀공자의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송이 되는데 그 공은 음으로 쓰이고 목은 뜻으로 쓰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형과 음을 합해서 한 글자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 안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눈 목변에 방패간 한 개 눈 안자입니다. 북방간 한 개 방패간이라 북방간이죠. 이 눈은 뜻을 취하고 형을 취하고 간은 음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눈 목자와 북방 간자를 합해서 눈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은 눈 목자가 있으니까 눈 그러고 간은 음이 간이니까 눈 목자와 북방 간자를 합한 글자를 눈 안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형성자가 한자에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성자에서 한자가 아주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상형자나 지사자는 다 그 독립된 하나의 글자고 이제 회의자와 형성자는 그 독립된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다시 그거를 이제 조합해서 두 자를
모아서 또 새로운 한 글자를 만들고 세 자를 모아서 또 새로운 한 글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형자와 지사자를 문이라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상형자에 의해서 거기서 회의자와 형성자가 발전되어 나왔기 때문에 회의자와 형성자를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 자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은 그러니까 그 있는 현상을 그대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문이라고 하는 건 그걸 어떤 부호를 통해서 문의를 통해서 문자화했기 때문에 문 그러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 회의자, 형성자는 자라고 했느냐 하면 글자 자자는 간머리 밑에 아들 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머리는 이게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가자가 간머리 밑에 썼잖아요. 집 가자는 간머리 밑에 썼는데 글자 자자도 역시 집 가자와 같은 간머리 밑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간머리 밑에 아들자 한 거는 그건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어린 아이란 뜻이 글자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두고 말하면 문은 어머니와 같고 자는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문이 없다면 자가 있을 수 없죠. 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가 생성 발전되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문이 부모와 같다면 자는 그 자식과 같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보면 문과 자의 차이가 있다. 문은 상형자와 지사자를 말하고 자는 회의자와 형성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문이 발전해서 이제 더 많은 글자가 발전이 된 게 회의자와 형성자를 통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자, 형성자를 자라 그러고 상형자, 지사자를 문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문과 자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